시장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종목 이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빨리 누구보다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8월 28일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뭐 보합 수준으로 지수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또 종목별로는 심한 편차가 되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서는 요사이 시장의 흐름은 종목별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요사이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2차전지가 한없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2차전지가 많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없네요. 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그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한 몇 개월 전부터 제 박약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지금 2차전지나 반도체 팔아가지고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옮겨 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론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스페타, 한미반도, SK하이닉스가 좀 약간 올랐지만 그동안 떨어진 게 비하면 이거 뭐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항상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핵심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핵심주가 제약바이오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엄청 몰려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게 쉽사리 나갈 수가 없죠. 저번에 그 2차전지가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반도체가 한 1년 정도,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적어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야 어느 정도 식을 줄 압니다. 식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식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 어떤 섹터의 군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우리 대방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약바이오를 주목을 하시라.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건 두채 문제 치고라도 제약바이오 쪽이 약 한 수년 동안 잠을 자고 있다가 고개를 들은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2차전지나 반도체에 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하자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한 건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심보가 다분히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벌떡이라도 말하자면 얻어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그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 형태를 봐서 매매를 해야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그나마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대방들에게 제약바이오 섹터를 정말 강조드리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과거에 과거에 에코프로가 명성을 찾을 때 엄청나게 올랐었죠. 이 에코프로가 오를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단 주가가 오르려면은 평범했던 주가가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고는 그 주식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섹터 군에서 어느 종목이 거래량이 지금 평상시보다 2배, 3배 올라 있나, 말하자면 물이 오르고 있는 종목인가, 이런 걸 보려면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하라고 그랬죠.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식 매매를 오래 했으면서도 내가 왜 주식을 해서 돈을 잃고 있고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시면, 즉 거래량을 파악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거래량은 두 눈을, 세 눈을, 네 눈을 계속 뜨고 종목을 볼 때는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을. 밑에서 거래량이 수북이 쌓여서 시작이 됐나, 아니면 그 종목이 100%, 200%, 500% 올랐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터지나, 이런 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그 매매 형태에서 거래량이 어디에서 터지고 어디에서 줄어들고 어디에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캐치를 해야만이 이 주시장이 살아남지.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고 하면 그래요. 천정 3일, 말하자면 천정은 3일이고 1년 내내 뭐 하락하고 뭐 옆으로 횡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은 반짝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짝 올라가는 것도 옆으로 횡보에다가 반짝 올라가고 또 옆으로 횡보에다가 반짝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식을 찾아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은 뒤를 따라서 매매를 해야만이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에코프로가 과거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모습은, 자,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590만 주가 털었어요. 근데 다음날 670만 주, 다음날 여기서 2천만 주. 그러면 이 주식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런 주식은 옆으로 터지면서 이 봉 중간까지만 훼손하지 않으면 또 올라간다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근데 거래가 좀 줄겠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털었으면. 근데 이제 다음 보면 거래가 줄었는데도 올라갔어요. 이 말은 세력이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또 올라갔네. 어제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제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거의가 주식이라는 게 올라요. 그게 올라가다가 줄어들었을 때는, 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주식 올라갔냐고 그러면은 이 세력이 그냥 사기만 했던 거예요. 팔지를 않고. 자기 주식을 팔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팔지를 않고 그냥 나오는 종목만, 나오는 물량을 이렇게 흡수를 한 거죠. 이렇게 이쁘게 쭉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자, 하루 쉬었어요. 여기서 음봉으로. 근데 거래가 쭉 줄었죠? 아주 양호합니다. 그 주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상향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이 종목이 2만원이었던 것이 16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밑에서 대량 거래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와 유사한 종목이 유한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유한양이라고.
이 유한양행이 지금 돈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돈이 돌아요? 지금 이 유한양행은요, 이 주봉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올해 와가지고 움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올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뭐, 5만원짜리가 뭐 30만원까지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 이 유한양행은 하여튼, 이게 연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올해 와가지고 뜨는 거예요. 이게. 한 4년 동안을 헤맸잖아요. 4년 동안을. 이 유한양행은 올해 와서 이제 이렇게 뜨는 거기 때문에 시공가를 가기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약주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봉. 이게 저는 한 30만원까지도 갈 수 있고 20만원도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얘네들이 가지고 놀 거리 아마. 그러면 꾸준하게 우리가 한번 배팅을 하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걸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은요, 여러분들이 큰 눈을 부릅뜨고 조정시 무조건 편입을 해야 돼요. 조정시. 이 봉 중간까지는 무조건 또 편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제 뭐냐면 그 상승 VI가 아니고 이 그 급등 주면은 주식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면은 경고 종목으로 묶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경고 종목으로 묶입니다. 근데 이 경고 종목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어떤 주식이든지 급등하는 종목이 경고 종목 묶이지 않고서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고 종목 올랐다가 3일 동안 단일가 매매 끝나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단일가 매매 묶이고 옛날에 신풍작에 올라갈 때 보면은요, 그건 껐다가면 경고 종목이고 껐다가면 3일간 단일가 매매 끝나고 또 가서 올라가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종목이나 단일가 매매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올라가는 종목. 의뢰 있어야 돼요. 그런 종목이. 그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올려야 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이 유한양행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유한양행이 말하자면 제약주 중에서는 동화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견줄 바가 아니라고. 왜요? 이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제약주예요. 독보적인 제약주. 응? 말하자면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획스트라든가 이런 제약회사들이 화이자라든가 이런 제약회사들이 왜 유명해지는가 하면 약을 쓸만한 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화제약은 왜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아요? 매출액은 많고 그래도. 물약, 바카스라든가 파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매출액을 올려서 돈 벌어먹는 회사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약이죠. 근데 그런 약하고 심장병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뇌, 위, 간 이런 계통의 약을 만들어서 히트를 치는 제약회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라고 하는 알아주는 제약회사는 유한양행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전자회사 중에서 왜 돈을 잘 벌고 왜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핵심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유한양행도 대한민국의 정말로 명성 좋고 그런 회사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눈을 뜨게 만들고 각광을 받고 있는 증거로서 지금 거래량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이날부터 아마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은 우리가 유한양행을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유한양행을 우리 그 대박클럽에 그냥 아주 핵심 종목으로 지금 같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한양행으로 지금 뭐 잡아가지고 계속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고, 결국은 뭐 또 떨어지면 다른 거 팔아가지고 또 살 거예요. 또 살 거예요. 말하자면 고점 매도하고 가만히 있다가 고점 매도하고 저점 떨어지면 다른 거 팔아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로 말입니다. 과거 보면은 이 주봉으로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여기서 하여튼 이게 한 700% 막 1000%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우리가 뭘 했냐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올라갈 때 뭐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걸 팔아가지고 막 여기다가 얹어버렸잖아요. 이거 우리 에코프로 그때 150만원 이때 150만원대 신나게 팔아먹었지. 응? 지금도 우리 회원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박약사 이때 그 150만원 이상에서 전량 기가 막히게 매도했다고는 그 얘기를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매매 허덕기 지금 때가 유한양행을 이런 그런 스타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그냥 조금 떨었다고 그런 매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바이넥스도 우리 오늘 고점에서 매도해버리고 기가 막히게 또 이 바이넥스가 계속 입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매도해버리고 또 이거 매수 찬스 또 노려야 됩니다. 한 이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어저께 고점에서 최고로 매도해버리고 뭐 이엔셀 요것도 만만치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신주인데 뭐 이 이엔셀은 뭐 그때 상한가 잡아냈던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엔셀도 우리에게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저는 유한양행을 앞으로 꾸준히 한번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몇 개월 내에 한번 해보시라. 이 유한양행 한 종목만 가지고도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유한양행이 무겁기는 해요. 무겁지만은 여기다가 크게 배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이프릴바이오, 셀트리온, HLB, ST팜,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매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에코프로 올라가듣기 한번 지금 이번에 유한양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양지하시고, 제가 오늘은 우리 대방님들에게 그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그 매매하는 그 방법, 상한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한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것을 이 상한가라고 하죠. 상한가라고 그러는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상한가를 잡아내는 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죠. 말하자면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지나친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로 시장에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과 유럽은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근데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는 이 상한가가 있어요. 국민들 성격상 상한가가 있어야 돼요. 상한가가 없으면 막 진짜 난리를 칠 거예요.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는 이제 상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대봉 LS, 핀텔, TDS팜, 플랜티넷, 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주식이 상한가를 가려면 어제보다도 거래량이 300% 이상, 최소한 300% 이상은 거래가 급증을 해야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500%, 1000% 정도 이상 증가를 해야 어제보다. 그래야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래량 급증 종목에서 이 상한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다고 해서 음봉으로 빠지는 종목 상한가 잡지 마세요. 그리고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아주 그 바닥점에 있다거나 말하자면 매물대가 없을 때 이 상한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내가 이제 상한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보는데 오늘 대봉NS, 핀텔, TDS팜, 플랜티넷 이 네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저는 말하자면 이 상한가 과거에 우리가 그 상한가가 이 15% 있을 때는요. 이게 이제 상한가가 딱 갔어요. 그러면 다음 날은 여기 상한가가 또 갔어. 근데 이 상한가가 한 갭이 한 5% 떴다 이거야. 그러면 이 5%보다 반드시 7%, 10%가 떠야 돼요. 시가 갭이. 그래야 여기도 또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또 15% 떠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 그 갭이 줄어들어 버리면 갭이 줄어들 때는 상한가가 안 나오고 그냥 음봉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가 된 종목은 유심히 보시면 갭상승을 많이 하거든요. 갭상승을 일단 한 놈들이 이 상한가가 많이 나와요. 다음날 2차 상한가가 또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상한가가 이제 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침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은 A급이고 오전에 들어가는 상한가는 B급이고 2시 이후에 들어가는 상한가는 C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판 3시 이후에 상한가가 들어가면은 그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은 반드시 그때 매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 없이 살 수 있고 원 없이 팔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한가가 들어가면은 다음날 많이 못 뛰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가 10시 이전에 들어가는 상한가가 에이스죠. 오전에 들어가는 상한가는 B급이고 3시, 2시 이후에 들어가는 상한가는 C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한가가 들어갈 때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들어가는 상한가는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왜 그러냐? 다 물량을 위에서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걸 잘 봐야 되고 막 호가창을.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상한가가 한번 상한가로 들어간 이후 바로 1분 만에 이렇게 딱 굳혀지고 이게 10시에 딱 들어가서 굳혀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3시 들어가서 바로 뭐 상한가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상한가는 바로 팔아버려야 돼요. 그때 왜 그러냐? 팔아먹기 위한 방법이지 상한가가 안착되기 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상한가가 무너졌는데 또 들어갔어. 말하자면 이 또 들어갔다고는 또 들어갔는데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3번 이상 상한가에서 무너지는 종목은 그날 팔아버려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상한가가 3번 이상 들어갔던 종목은 상한가가 다음날 그날 꼭 팔아버려야 되고 이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 2시 반이나 한 2시 정도에서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 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너지는데 이게 7% 이상 흘러내려버리면 이 종목은 반드시 올라갈 때 패야 돼요. 알았죠? 이 상한가에서 7% 이상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력이 팔아먹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3, 4%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지지 상한가를 마는 것은 괜찮지만 7%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은 절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를 잘 기억하시고 7%로 밀리는 것은 7%에서 잡는 것은 올라갈 때 바로 팔아줘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주식 매매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되고 난 후 3번 이상 상한가 무너지면 그 종목은 그날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 갭이 15%, 시가 갭이 15% 이렇게 15% 이상 떴어요. 시가 갭이 15% 이상 딱 떠서 시작을 했는데 2시까지 이것을 이 시가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위에서 논다 이거야. 그러면 그 종목이 상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노출로 인한 상한가는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알았죠? 재료 노출이 되면은. 그리고 전날 시간 위에서 테마주들이 2-3개가 상한가를 되었다. 아니, 막 10% 정도 올라갔다 이게요. 그리고 거래가 터졌다 이게요. 그런 것들은 다음날 무조건 말하자면 시초가 부근에서 다 매도를 해버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떼지어서 이 시간 위에서 올린 종목들은 다음날 꼭 떨어져요. 그런 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만 섹타군이나 노보 섹타군 같은 데서 아침 10시 이전에 한 종목이 딱 상한가를 갔어요. 아침 10시 이전에 그냥 상한가를 딱 말아 붙였어요. 그러면 그 종목군에서는 2등주를 매매하더라도 그렇게 수익이 납니다. 알았죠? 이게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딱 갔는데 2등주가 한 5% 정도밖에 안 올랐다 이게요. 그러면 이것이 한 15%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한가가 딱 아침에 간 그 섹터 분에서는 2등주가 많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가가 된 종목이 다음날 마이너스 출발 시에는 상한가가 됐는데 상한가가 딱 됐어요. 다음날 마이너스 출발해요? 마이너스 출발하면 올라올 때 팔아버렸죠. 이게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게 상한가는 최소한도 7, 8% 이상 갭은 떠야 그것이 에이스로 오는 거죠. 3, 4% 떠가지고서는 올라갔다 10%에서 그냥 음보로 빠지는 것이 거의 이런 그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상한가 된 종목이 다음날 8% 이상 갭 상승하고 장중 오전 시간에 시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다. 아마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특정 주식이 상한가에 들어갈 때는 겨우 상한가가 들어가지고 들랑달랑 이런 종목은 반드시 현금화를 그냥 해놓은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원 없이 사도록 다 기회를 준 종목은 다음날 많이 못 오른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가 들어갈 때 어떻게 상한가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매매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몇 번 얘기했는데요. 오늘 대봉에르스 같은 경우 말하자면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대봉에르스가 상한가가 쳤어요. 대봉에르스가 아침에 쳤죠. 이것은 내일 또 한 1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핀텔도 아침에 일찍이 상한가 쳤어요. TDS팜 이건 겨우 지금 3시에 들어갔죠. 이건 내일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서 바로 팔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플랜티넷도 이렇게 아침에 올려놓고 여기서 계속 매물 수화하면서 이 상한가가 됐죠. 이런 것은 재료를 잘 봐야 돼. 재료를. 그런데 이것도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 이제 기회를 다 주었기 때문에 내일 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일은 내가 보면 요건 시초가 부근에서 좀 오르면 빨리 팔고 나와야지 얼버무리다가는 또 쭉 오후의 시간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대방들이 이 제 얘기를 듣고 이 상한가 매매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소량으로 소액으로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상한가 매매를 따라잡기를 많이 해보면 감이 와가지고 나중에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만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상한가만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조정시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자면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유한양행 같이 이렇게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은 20% 정도 오르면 그게 상한가나 마찬가지예요. 20% 이상 오르면 20% 이상 오르면 그게 상한가거든요. 말하자면 대형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이건 상한가로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해주시면 돼요. 말하자면. 알았죠? 대형주들은 20% 이상만 오르면 상한가라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아시고 우리 제가 항상 말씀했다시피 이 유한양행 잊지 마시고 잘 보시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유한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드렸는데요. 유한양행으로 수익을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이번 주말에 좋은 종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